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12호에 게재된 고기도 제조하는 시대, 배양육, 제조업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1호로 32에서 5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트 1은 배양육에 관한 10가지 의문사항으로 최근 새로운 먹거리 선택지로 배양육이 주목받고 있는데 배양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식품 제조사뿐만이 아닙니다. 시마즈 제작소, 돗반 인쇄와 같은 제조업체들도 배양육에서의 협업 및 개발에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플랜트 업체인 니끼는 금년 1월에 배양육 관련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배양육이 제조업계에서 새로운 사업의 선택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규모, 보급 후의 가능성 등 배양육 사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첫째, 배양육이란 무엇인가? 배양육이란 소나 돼지 등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여 진짜 고기와 같은 맛과 식감을 재현한 인공육입니다. 소량의 세포를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증식시키고 성형하여 제조하는데 동물 유래 고기라는 점이 콩을 중심으로 한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대체육과는 다른 점입니다. 배양육의 주된 특징은 첫째, 환경 부하가 낮다. 두 번째, 식육의 세계적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축을 살린 채로 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네 번째, 무균 배양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식중독 위험이 낮다. 다섯 번째, 맛과 영양, 지방분 등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등입니다. 첫 번째, 환경 부하가 낮은 이유로는 가축의 수를 줄여도 식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양육은 가축에서 채취한 소량의 세포를 통해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식량과 물, 가축의 트림 등으로 인한 메탄가스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으면서 먹거리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양육 분야의 세계적 동향으로는 배양육을 사용한 햄버거는 2013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배양육 분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미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배양육 관련 창업과 사업 참여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FA, 싱가포르 푸드 에이전시는 2020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배양육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금년 8월 시점에서 배양육 판매를 승인한 또 다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에서 배양육 보급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먹거리의 안전 보장에 있으며 미래에는 신흥국의 식량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식육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 자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식품의 약 90%를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가축 사육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적어서 식육을 제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배양육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시장 규모로는 현재는 배양육 공장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제 컨설팅 기업인 미국 AT 커니의 2020년도 시장 전망에 따르면 배양육은 2030년에 전체 식육의 10%를 차지하며 1,4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전체 식육의 35%를 차지하고 6,3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예측은 배양육 관련 보도 등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지만 배양육에 편향된 긍정적 시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인 미국의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는 배양육 시장 규모가 2030년 2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2021년보다 소극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양육은 어떻게 제조되나? 배양육을 제조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나 돼지, 물고기와 같은 동물에서 종세포를 채취하고 그 다음 세포가 성장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인공적 환경인 배지에서 세포를 생육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액터로 옮겨 이 세포를 대량으로 증식시키며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등으로 3차원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진짜 고기와 같은 형태와 식감을 재현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정은 재생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인공장기를 만드는 흐름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배양육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인공장기도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양육 연구자나 기업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양육은 제조업과 어떻게 관련되어지나. 배양육의 등장은 지금까지 축산 분야였던 식육의 개념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육류 제조에는 제조업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양육 공장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배양액으로의 불순물 혼입을 막는 클린룸의 노하우입니다. 묵은 배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과 정밀 부품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양액 내 입자를 측정하는 현미경과 같은 제품도 필요할 것입니다. 플랜트와 공장 운영 기술도 필요한데 니끼는 올 1월에 배양육의 상업 플랜트를 운영하는 새로운 회사 오르고노이드 팜을 설립했습니다. 의약품 공장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2030년에 플랜트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는 공장의 자동화, FA에 수반되는 업무 효율화나 AGV, 자율이동 로봇 등의 기술도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배양육 관련 실증 실험에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돗반 인사는 오사카 대학의 마사자키 교수와 배양육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마츠 제작소도 금년 3월 마사자키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배양육의 자동 제조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배양육 제조에서 일본의 강점으로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 중 하나는 제조 공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입체 형성, 3차원 조직 구축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로 연구기관에서 배양육 관련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케우치 도쿄대학원 교수와 니신 식품홀딩스는 2019년에 소고기의 근세포를 사용한 주사위 형태의 대형 입체 근조직을 제작하고 금년 3월에는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최초로 배양육을 시식했습니다. 마사자키 오사카대 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와규의 구조를 재현한 배양육을 2021년에 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제조 코스트로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제조된 배양육 버거의 제조 코스트는 개당 3천만 엔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수천 엔에서 수만 엔까지 낮아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판매에 적합한 가격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배양액 가격입니다. 식육 생산 관련 국제 NPO인 미국의 The Good Food Institute는 2020년 보고서에서 배양육 원가의 55에서 95%를 배양액이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양액 중에서도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가 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대폭적인 저비용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일본의 규제 상황으로는 일본에서는 현재 배양육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새로운 식품으로 정부와 각 부처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배양육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과 축장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음식에 제공되지 않았던 것을 식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축장법은 가축을 살린 채로 식이육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농림수산부는 배양액에 대한 협의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림수산부가 2020년에 구성한 푸드테크 민관협의회에서는 작업부의 테마 중 하나로 배양육의 산업화를 위한 검토를 설정했습니다. 아홉 번째, 배양육 보급 이후의 모습으로는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제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슈퍼마켓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배양육의 모습은 자유롭게 모양과 맛, 영양을 제어할 수 있는 디자이너 미트입니다. 예를 들면 고급 와규와 같은 맛을 재현하면서 지방 함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10번째, 배양육은 실제 어떤 맛인지. 배양육을 먹어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맛에 대한 연구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급 후 어떤 맛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최초로 배양육을 시식한 다케우치 도쿄대 교수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씹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고기 맛은 이 단계에서는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배양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짠맛과 감칠맛 성분이 있었는데 그 맛은 역시 고기 본연의 맛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계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숙박용 3D 프린트 건축, 홋카이도의 글램핑 빌리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